안녕하세요. 저는 플러스의 김태호입니다. 오늘 이 영상은 플러스의 드라이버로 활동을 준비하시는 여러분들께서 플러스가 어떤 서비스고 왜 만들어졌고 어떻게 작동하고 그리고 또 어떻게 여러분들께서 활동하실 수 있는지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준비됐습니다. 앞으로 긴 시간은 아니지만 편안하게 저희 영상을 통해서 플러스가 어떤 서비스인지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플러스는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온디맨드를 기반으로 한 실시간 카풀 매칭 서비스입니다. 저희는 이걸 라이드 쉐어링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드라이버가 라이더가 서로 플러스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만나고 그리고 카풀을 진행하는 그런 서비스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통계에 의하면요, 서울과 부산을 왔다 갔다 하는 차량의 무려 85%가 혼자 운전하는 차량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한 사람만 더 태웠다면 아마 우리가 아침마다 겪고 있는 이런 교통 정체는 사라질 겁니다. 플러스는 이런 교통 정체의 문제도 해결하고 그리고 운전을 하는 과정에서 들어가는 여러 가지 비용들도 해결할 수 있는 이런 목적을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서비스죠. 이미 카풀은 90년대 초반부터 정부 차원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권유되고 권장되어 왔었던 서비스입니다. 하지만 아마 여러분들께서 카풀 해보신 경험 많지 않으실 거예요. 왜 잘 안 됐을까요? 그것은 카풀을 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카풀을 하겠다라는 결심을 하고 같은 목적지를 가는 분들을 찾고 일정을 정하고 약속을 정하고 그리고 얼마를 주고받을 건지를 약속하는 이런 굉장히 복잡한 과정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이런 문제를 실시간으로 매칭되는 카풀 서비스로 해결했습니다. 저희가 처음 카풀을 매칭하는 과정부터 서비스가 끝나는 과정까지의 이런 흐름들을요, 이렇게 이미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먼저 카풀 하기를 누르시고 콜 리스트에 떠 있는 본인의 여정과 어울리는 콜카드를 선택해서 확인하십니다. 이 과정에서 확인하실 건 지금 즉시 출발인지 아니면 예약인지 혹은 그 다음날 아침에 출근을 위해서 예약하신 분인지를 저희가 꼭 확인하시고 수락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매칭을 수락하시면 이렇게 그 이후에 실제로 팀앱으로 픽업 장소까지 연결해 드리고요. 픽업하고 승차 처리를 하고 그리고 새로 내비게이션 안내를 받아서 목적지까지 모셔다 드린 뒤에 하차 처리를 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 과정에서 탑승 중에는 반드시 안전벨트를 맸는지 그리고 여정이 정확한지 승차 처리와 하차 처리, 특히 승차하는 장소와 하차하는 장소가 정차하는 데 아무 문제가 없는 안전한 장소인지를 꼭 확인하시고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맨 마지막 단계로 하차 처리를 완료하시면 여러분들께서 받으실 카풀 비용이 표시되고요. 그리고 라이더의 평가를 하기 위한 별점 평가창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단계도 왠지 많은 것 같고 어려우시죠?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저희가 드라이버 승인이 끝나시면 체험 콜이라고 하는 콜 리스트를 보여드립니다. 이것은 실제 라이더가 차를 타진 않지만 라이더가 호출을 하고 매칭되고 그 목적지까지 실제로 가서 픽업하고 데려다 드리는 이 모든 과정을 저희가 사전에 준비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 여정을 하시면 실제로 저희가 카풀 비용도 드립니다. 그래서 그냥 앉아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실제로 차를 타고 운행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누군가가 탄다면 이런 흐름으로 진행되겠구나. 이런 체험콜이 여러분들께서 저희 서비스를 충분히 이해하고 미리 경험하시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플러스 드라이버로 활동하는 과정에서 주의하셔야 되는 두앤돈츠, 즉 해야 되는 것과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몇 가지만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라이더를 만나면 반갑게 인사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 반갑게 인사해 주십시오. 그리고 라이더를 배려해 주세요. 라이더가 앞에 타고 싶은지 뒤에 타고 싶은지 혹은 조용히 가고 싶은지 아니면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싶은지를 여러분들께서 원하시는 대로 배려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여러분들은 누군가의 출퇴근길 히어로들이시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 어려운 교육과 풀서비스와 서류 승인 과정을 모두 거치신 정말 훌륭한 저희의 좋은 드라이버 분들이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안전운전 부탁드립니다. 제한 속도를 준수하시고 칼치기 하지 않으시고 신호 위반하지 마시고 이런 것들이 라이더들이 편안함을 느끼는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꼭 주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여러분들 차를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고 계신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 깨끗하게 관리하시는 거 잘 알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을 때 라이더들을 냉정하게 평가해 주세요. 저희가 정에 약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별로 그렇게 썩 마음에 들진 않았는데 그냥 별 5개 다 드려야지 하고 별 5개 주시는 경우들이 좀 많아요. 좋지 않은 라이더가 필터링 될 수 있도록, 즉 쉽게 말씀드려서 좋은 라이더들이 여러분들과 많이 매칭될 수 있도록 별점은 냉정하게 평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 그리고 저희 앱의 개선 사항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저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시는 그런 소중한 의견들이 저희 플러스를 더 나은 서비스로 만듭니다. 하지 않아야 되는 건 더 간단합니다. 라이더 길에서 기다리게 하지 마십시오. 약속 꼭 지켜주시고요. 그리고 차 내에서 담배 피거나 담배 피고 바로 운행하시면 정말 많은 컴플레인들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라이더를 배려해달라고 말씀드렸죠. 대화를 강요하거나 뭔가 부담스러운 언사는 좀 피해 주십시오. 이렇게 될 경우에는 라이더들이 많이 불쾌하게 느끼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꽤 많은 분들께서 호소하시는 불편함인데요. 저희 요즘 카톡 참 많이 오잖아요. 운행 중에 카톡이 오면 조금 이따가 봐주세요. 사실은 라이더분들께서 굉장히 많이 불안해 하시거든요. 그래서 여정을 함께하는 동안은 라이더에게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놓치기 쉬운 팁, 저도 드라이버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이런 얘기 드릴 수 있습니다. 먼저 매칭되면 라이더의 평점이 어떤지 확인해 주세요. 이분의 평점이 5점 근처에 있지 않고 상대적으로 낮다면 이분은 어떤 이유건 다른 드라이버로부터 부정적인 평가를 받은 적이 있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매칭되면 일단 출발해서 목적지로 가지 마시고요. 출발하기 전에 혹은 출발함과 동시에 라이더에게 연락을 취해 주십시오. 운전 중이라면 안전하게 전화로, 그리고 아직 출발하시기 전이라면 채팅으로 지금 출발한다, 어디서 기다리시는지 픽업 장소를 확인하시는 등의 이야기를 하시면 매칭이 취소될 가능성이 많이 낮아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라이더가 뒷자리에 타는 것보다는 조수석에 타는 것들을 좀 더 선호하시죠? 많은 분들이 자연스럽게 조수석에 탑승하게 하기 위한 좋은 팁은요, 도착하면서 비상등 켜고 접근하시고, 그리고 나서 라이더가 저를 알아봤을 때, 여러분들을 알아봤을 때 조수석 창문을 미리 열고 플러스를 호출하셨는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조수석 문을 열고 탑승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탑승하실 때는 가급적 플러스 라이더인지 여부와 어디까지 가시는지 여부를 본인이 받은 콜 호출에 따라서 매칭해 보시고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처음 카풀을 하다 보면요, 굉장히 긴장됩니다. 그래서 탑승 처리랑 도착 처리를 안 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거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이 모든 건 라이더의 스타일을 빨리 알아채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분이 적극적인 분이고 활발한 분이면 그거에 맞춰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분이 좀 조용한 분이거나 오늘 좀 피곤한 상황이라면 그분이 그냥 쉴 수 있게 배려해 주시면 아마 편안하게 좋은 플러스의 드라이버로 높은 평점을 받으면서 활동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플러스 드라이버가 되기 위한 11가지 검증 절차를 거치고 계신 여러분 정말 피곤하시죠? 아니 도대체 왜 이렇게 까다롭게 하는 거야? 그런 생각도 많이 드시죠? 저희도 여러분들께서 힘들어하고 불편하시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의 가족, 그리고 여러분의 친구, 그리고 저희의 애인들이 이 서비스를 믿고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좀 더 까다로운 절차를 갖고 있다는 점을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희 플러스 세이프의 11단계 검증 절차를 거친 훌륭한 드라이버라는 자부심을 가지셔도 됩니다. 저희 서비스를 처음에 이용하시려고 하시는 드라이버 분들께서 혹시 이거 합법이냐?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희는요, 법률에 명시되어 있는 합법적인 라이드 쉐어링입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81조에는 유상운송의 금지 그리고 그 예외 조항을 적어 놓았습니다. 거기에 보면 출퇴근 시 승용 자동차를 함께 타는 경우에 카풀 비용을 주고받는 것은 합법이다 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것에 근거해서 주중에만, 그리고 출근 시간과 퇴근 시간에만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제발 플러스의 이런 취지에 맞게 출퇴근길에 여정이 비슷한 분들을 함께 하는 것으로 저희가 법 테두리 내에서 법을 지키면서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플러스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신뢰와 안전입니다. 저희는 이 부분들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돼서 여러분들께 굉장히 엄격하게 적용하는 몇 가지 규칙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회원 약관과 이용 규칙에 다 나와 있는데요. 그 중에서 핵심적인 내용들 몇 가지만 저희가 좀 추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쿠폰이라든지 크레딧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혜택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는 가족이나 지인, 동료와 카풀 매칭을 하라고 저희가 지원해 드리는 게 아닙니다. 모르는 사람들끼리 불특정한 분들께서 좀 더 많은 카풀의 긍정적 가치를 경험해 볼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해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프로모션 혜택이 들어가 있는 경우, 즉 쿠폰이나 크레딧으로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경우에는 가족, 지인, 동료와 매칭을 하시면 이것은 징계 혹은 페널티의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드라이버로 활동하시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낄 수 있는 어떤 행동이나 표현도 주의해 주십시오. 특히 성적 불쾌감을 주는 말과 행동은 매우 위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이러한 빌미가 만들어지지 않도록 굉장히 주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상황에서 카풀 등을 통해서 알게 된 연락처를 통해서 연락을 하시거나 이런 행동들은 바로 대표적인 그런 사례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부분은 저희가 정말 여러 번 말씀드리는데도 꼭 실수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등록된 차량이 아닌 다른 차량으로 운행을 하시면 이것은 저희가 한 번도 봐드리지 못합니다. 바로 이용 정지 조치를 당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계정을 다른 분들께 빌려주시는 것도 절대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 번의 예외 없이 적발 시에는 무조건 이용 정지 처리가 됩니다. 이것은 플러스의 신뢰와 안전을 가장 기본적으로 지키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꼭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카풀 과정에서 영업 활동을 하시거나 구인 구직을 하시거나 혹은 타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시는 이런 활동들도 저희 쪽에서는 라이더를 불편하게 하는 행동으로 금지하고 있다는 점을 꼭 유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고가 났었을 경우에 드라이버는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을 통해서 보상을 받으시거나 혹은 피해를 입으신 경우엔 가해 차량의 자동차 보험을 통해서 보상을 받으시면 됩니다. 동승한 라이더의 경우에는 드라이버의 자동차 보험을 통해서 보상을 받으시는데 그 경우에는 대인이 적용이 됩니다. 이 경우에 저희가 유상운송의 예외 조항에 있는 카풀의 경우에는 동승자 감가 처리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인 배상의 경우에도 100% 보험금을 모두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혹시라도 생길지 모를 더 큰 사고나 불편을 준비하기 위해서 메리츠 화재의 안심보험을 만들어서 저희가 가입해 놨습니다. 그래서 혹시 라이더가 저희가 추가로 제공해드리는 안심보험의 대상이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저희 회사로 연락할 수 있도록 드라이버 분들께서 안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카풀 비용 정산은 매주 목요일 날 이루어집니다. 현재는 저희가 수수료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라이더가 지불한 전액과 그리고 프로모션으로 차감된 금액을 제외하지 않고 실제로 여러분들께서 앱상에서 확인하신 금액을 그대로 입금해 드립니다. 저희가 4.4%를 원천 징수하고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이것을 세금인데 저희가 수수료를 받는다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세금은 피해갈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내셔야 되는 세금을 저희가 미리 떼서 저희가 대신 납부해 드리는 거라는 점을 꼭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라이더와 드라이버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서 전화번호는 전화로 연결하면 안심번호로 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연결했는데 왜 050으로 시작하는 번호로 연결이 되지? 이거 뭔가 전화가 잘못 걸린 것 같은데 아닙니다. 저희가 맞게 세팅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가만히 기다리시면 라이더에게 전화가 연결된다는 점들 놀라지 마시고 그냥 가만히 기다리시면 됩니다. 카풀 예상 수입에 대한 질문들도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저희가 모든 지역의 카풀 예상 비용을 저희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이용하시는 택시 요금의 절반에서 70% 정도의 금액이고요. 여러분들이 이용하시는 지하철이나 시내버스, 광역버스보다는 좀 비싼 금액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프로모션을 통해서 저희가 가격을 많이 할인해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할인 여부와 상관없이 여러분들께서 정산받으시는 금액은 리스트에 나와 있는 그 금액 전부 답니다.
경소형 자동차를 타시는 분들과 일반이나 중형 자동차를 타시는 분들은 카풀 비용이 조금 다르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아무래도 이용하시는 분들의 감정과 그리고 이용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분들의 차량 유지비 이런 것들의 차이를 저희가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경소형 차량을 운행하시는 분들은 약 30% 정도 좀 더 저렴한 카풀 비용이 책정되어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어떻게 재밌게 보셨나요? 그리고 플러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궁금했었던 점들이 많이 해소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분들께서 저희 서비스에 가입해주고 계셔서 저희는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원하는 시기에 바로바로 답변해 드리지 못하고 답변이 약간 딜레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점들은 조금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면 저희가 더 좋은 서비스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